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진짜 핫한 소식 들고 왔는데요. 이번엔 정말 말 그대로 대박 터졌어요. 테슬라가 네덜란드 시장에 완전 파격적인 가격으로 신형 모델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이런 최신 소식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테슬라가 올해 12월에 네덜란드의 모델 3 스탠다드 트림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가격이 무려 36,990유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렴한 가격이냐면요. 네덜란드 시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있었던 모델 3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죠. 이 정보는 어토위크라는 매체가 입수한 건데요. 테슬라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 차량의 출시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정보는 매우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나왔다고 어토위크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먼저 이 모델 3 스탠다드가 네덜란드에 상륙하면 어떤 모습일지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버전의 모델 3 스탠다드를 보면 네덜란드 소비자들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 모델은 말 그대로 군더더기 없는 구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완전 벌거벗겨 놓은 건 아니고요. 모델 3의 인식 가능한 외관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내가 텅텅 비어 있지 않아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여전히 장착되어 있고요. 외부 디자인도 변함없이 그대로고, 테슬라의 상징적인 중앙 터치스크린 기반 캐빈 레이아웃도 그대로 유지돼요. 그럼 어디서 비용을 절감했냐? 여러분이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타깃팅된 장비 삭감을 통해서 가격을 낮췄어요. 미국 버전을 보면 스피커가 더 적게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가 빠졌어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없고요. 프리미엄 소재 대신에 천이나 텍스타일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성능 면에서도 프리미엄 모델들에 비하면 좀 더 차분한 편이에요. 제로백,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약 6초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WLTP 기준으로 추정 주행 거리는 550km 정도 된다고 해요. 배터리가 좀 작고서 스펜션도 좀 더 단순하긴 하지만 테슬라 운전자들이 기대해온 장거리 주행 능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가격 전략 부분을 봐야 하는데요. 36,990이라는 가격이 테슬라의 현재 라인업 재편성에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모델 3 RWD 트림의 가격이 42,00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경쟁력 있는 엔트리 레벨 옵션을 위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모델 3 스탠다드는 39,990인 모델 Y 스탠다드보다 편안하게 낮은 가격대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타이밍도 정말 절묘해요.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SEPP 같은 보조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EV 업데이트라는 매체가 언급한 대로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도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전기차에 탄탄한 주행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은 이 새로운 트림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 버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요. 모델 Y 스탠다드는 이미 네덜란드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구성기에 엔트리 레벨 모델 3가 나타나는 건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덜란드 전기차 시장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알아야 해요. 테슬라 모델 Y는 10월까지 중국에서 판매된 프리미엄 전기차 중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고요. 모델 3도 인상적인 위치를 확보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체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모델 Y가 20만에서 30만 이한 가격대 차량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31만 2,331대가 소매 판매됐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샤오미 수7이 23만 4,521대로 2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고요. 테슬라 모델 3는 10월까지 14만 6,379대의 소매 판매를 달성하며 3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모델 Y의 잠재적으로 가장 큰 라이벌인 샤오미 U7이 현재 4위에 있는데 8만 855대의 소매 판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테슬라가 여전히 시장을 리드하고 있지만 중국 브랜드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최근에 나온 에너지 소비 테스트 결과예요. 모델 3와 모델 Y가 최근 오토홈의 최신 실제 에너지 소비 테스트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요. 동일한 시속 120km 순항 조건에서 375kg의 적재량과 고정된 24도 객실온도 하에서 중국 시장에 광범위한 전기차들을 능가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모델 3는 100km당 20.8kWh를 기록했고, 모델 Y는 100km당 21.8kWh를 기록하면서 테슬라의 효율성 우위를 재확인했어요. 이 결과는 샤오미 CEO 레이준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가 공개적으로 테슬라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브랜드 라인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다고 해요. 레이준이 웨이보에 올린 글을 보면요. 샤오미 수7의 에너지 소비 성능도 매우 좋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테스트 결과가 테슬라보다 약한 것은 부분적으로 객관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샤오미 수7은 C세그먼트 차량이고 더 크고 더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어서 더 무겁고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가 증가합니다. 물론 우리는 테슬라로부터 계속 배우면서 에너지 소비 성능을 더욱 최적화할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경쟁자도 인정하는 테슬라의 기술력이죠. 이런 맥락에서 네덜란드에 36,990짜리 모델 3 스탠다드가 들어온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더 민감해지고 있어요. 현재 네덜란드 시장 상황을 보면요. 모델 3 RWD가 42,000 근처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36,990이라는 가격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거의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정도면 소비자들이 충분히 스탠다드 트림을 선택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Y 스탠다드가 39,990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모델 3 스탠다드는 3,000 정도 더 저렴한 거예요. 세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UV보다 세단이 공기역학적으로 더 유리해서 에너지 효율이 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배경 지식을 드리자면요. 네덜란드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유럽에서도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예요. 특히 회사 리스 시장이 크게 발달해 있는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리스로 차를 운전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기업들도 더 저렴한 전기차 옵션을 찾고 있거든요. SEPP 보조금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건 네덜란드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에요. 예전에는 혜택이 컸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차량 자체의 가격이 더 중요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36,990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모델 3 스탠다드를 내놓는다는 건 정말 시장을 정확하게 읽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테슬라의 핵심 기술과 브랜드 가치는 유지하는 거니까요. 스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그대로 있고요. 외관 디자인도 변함없어요. 중앙 터치스크린도 물론 있고요. 다만 스피커 개수가 줄어들고 앞좌석 통풍 기능과 뒷좌석 열선이 빠지고 시트 소재가 프리미엄에서 천이나 텍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좀 더 단순한 구성이 되는 거죠. 성능은 제로백이 약 6초 정도니까 일상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고성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충분히 빠른 가속이거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WLTP 기준 550km 정도면 한 번 충전으로 암스테르담에서 독일 국경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배터리가 프리미엄 모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장거리 주행 능력은 확실히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테슬라의 강점이에요. 저렴한 모델이라고 해서 주행거리를 너무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제 경쟁 구도를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 시장에는 다양한 전기차 옵션들이 있어요. 폭스바겐 ID3도 있고요. 현대 아이오닉 시리즈도 있고 기아 EAB6도 있어요. 프랑스 브랜드들도 다양한 전기차를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테슬라가 여전히 강력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충전 인프라예요.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정말 잘 구축되어 있거든요. 네덜란드 전역에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많이 있어서 장거리 여행할 때 충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둘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예요. 테슬라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량을 개선해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고 성능이 향상되기도 해요. 이건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에요. 셋째는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예요.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처음 고려할 때 테슬라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 중국 브랜드들의 추격이 거세요. 샤오미도 그렇고. 비와지 같은 브랜드들도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테슬라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스펙의 차량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시장 점유율을 확실히 굳히려는 거죠. 36,990이라는 가격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테슬라를 고려할 수 있는 가격대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모델 3 스탠다드가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제품을 네덜란드 시장에 도입하는 거예요. 생산 라인도 이미 구축되어 있고 부품 공급망도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모델 Y 스탠다드가 이미 네덜란드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비자들이 스탠다드 트림이 어떤 건지 이미 알고 있고 실제로 구매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델 3 스탠다드가 구성기에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환경의식이에요. 네덜란드는 환경의식이 높은 나라로 유명해요. 자전거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사용도 활발하고요. 이런 나라에서 전기차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환경보호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요. 가격이 장벽이었던 거예요. 특히 젊은 층이나 첫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4만 이상의 가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36,990이면 심리적 장벽이 확실히 낮아지는 거죠. 게다가 네덜란드는 도시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일상적인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550km 주행거리면 충분히 일주일 이상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말에 한번 충전하면 한 주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충전 인프라 측면에서도 네덜란드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암스테르담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도시들에도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는 환경이에요. 회사 리스 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리스로 차를 사용하는데요. 기업들이 전기차를 리스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혜택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리스 차량 옵션에 테슬라, 라가 자주 포함되는데요. 36,990이라는 가격이면 더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를 리스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테슬라 입장에서 정말 큰 시장이거든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토위키가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정보는 딜러나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먼저 흘러나오거든요. 12월 출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덜란드에 사시는 분들이나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목해야 할 시점이에요. 공식 발표가 나오면 구성기가 업데이트되고 그때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테슬라의 납기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걸리는데요. 새로운 트림이라서 초기에는 수요가 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가치를 생각해보면요. 36,990에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중앙 터치스크린, 550km 주행거리 6초, 제로백 성능을 제공한다는 건 정말 괜찮은 딜이에요. 물론 프리미엄 트림에 비해서는 뭔가 빠진 게 있지만 핵심적인 테슬라 경험은 다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 덕분에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어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고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실제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중고차 시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테슬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중고차 가격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물론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테슬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중고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거든요. 이번 모델 3 스탠다드 출시가 네덜란드 전기차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도 정말 궁금해요. 다른 제조사들도 가격을 낮춰야 할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건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죠.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야 해요. 폭스바겐, 르노푸조, 오펠 같은 브랜드들이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에 대응해서 자신들의 전기차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 브랜드들의 반응도 흥미로울 거예요. BYD 같은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인 가격을 내놓으면 그들의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경쟁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더 좋은 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가격 경쟁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커요. 전기차가 더 저렴해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이건 탄소 배출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에요.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면서도 전기차 보급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거든요.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스탠다드 트림이니까 프리미엄 트림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의 기능이나 마감재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테슬라 경험은 충분히 제공하니까 자신의 우선순위가 뭔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 오디오 품질이 정말 중요하다면 스피커가 적다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시트 통풍, 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쉬울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5천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충전 습관도 생각해 봐야 해요. 550km 주행거리는 충분하지만 프리미엄 모델보다는 배터리가 작으니까 장거리 여행을 자주 한다면 충전 빈도가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 출퇴근이나 주말 드라이브 정도라면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의 네덜란드 출시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에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옵션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건 환경에도 좋고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일이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리더인데요. 이번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더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그리고 경쟁사들에게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앞으로 12월에 공식 발표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스펙과 정보들이 공개될 거예요. 그때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이런 파격적인 가격 전략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덜란드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아이러브나인과 함께 최신 자동차 소식 계속 보시면서 전기차 시대를 함께 즐겨보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